인천공항 VIP 라운지 새벽 4시 윤정이 할머니는 어김없이 묵묵히 청소를 시작합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것도 모른 채 걸레를 꼭 쥐고 바닥을 닦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라운지에는 그녀 홀로 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윤정이 할머니의 작은 한숨이 고요한 공간을 채웁니다. 그 한숨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죠. 몸은 비록 청소부의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그녀의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범상치 않은 과거를 짐작케 합니다. 잠시 걸레질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 젊은 윤정이와 남편 그리고 어린 딸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윤정이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입니다. 지갑 속 깊숙한 곳에는 낡은 외교관 배지가 숨겨져 있군요. 이것이 그녀의 과거를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입니다. 수진아,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니?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걸레질을 시작합니다. 첫 직원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라운지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움직이는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6시 무렵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에 윤정이 할머니는 그저 나이든 청소부일 뿐이죠.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젊은 여직원의 말에 윤정이 할머니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건네는 말들은 대부분 동정 어린 질문이나 가벼운 인사뿐 누구도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 할머니 항상 혼자 중얼거리더라. 혹시 치매가 아닐까? 에이, 불쌍한 분이시지. 이 나이에 청소까지 하시는데.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에도 윤정이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계속해서 일합니다. 마치 자신은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존재감 없이 공간을 오가져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만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 언어,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직업적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점심시간 윤정이 할머니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때 카운터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중요한 행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천천히 식사를 마치고 쓰레기를 깔끔하게 정리한 후 다시 청소 도구를 들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빛이 납니다. 마치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닦아내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누구도 그 뒤에 숨겨진 윤정이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과거는 화려했습니다. 30살의 젊은 나이에 한국 첫 여성 외교관이 되어 전 세계를 누볐죠. 뛰어난 언어 능력과 날카로운 협상 기술로 여러 국제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라는 편견을 뛰어넘어 최전선에서 활약하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25해 전 남편과 함께 중요한 외교 임무를 위해 출국하던 날이었죠. 인천공항은 그날도 분주했고 수진이는 12살 할머니와 함께 부모를 배웅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곧 돌아올게. 착하게 있어야 해. 네, 엄마. 빨리 돌아와요. 그 작별 인사가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비행기는 이륙 후 2시간 만에 테러를 당했고 추락했습니다. 윤정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남편은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윤정이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이 살아있어요. 찾아야 해요. 몸은 회복되어 갔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어갔죠. 공항과 비행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윤정이는 결국 외교관직을 사임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춘기에 접어든 딸 수지는 어머니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강인하고 멋있던 어머니가 이제는 집에만 틀어박혀 눈물 짓는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됐어요? 예전의 엄마로 돌아와 주세요. 수진의 외침에도 윤정이는 대답할 수 없었죠. 그저 깊은 슬픔에 잠겨 딸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16살이 된 수진은 가출했고 윤정이는 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수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수진을 잃은 윤정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벌하기로 했어요. 한때 VIP들을 상대하던 외교관이 이제는 그들이 이용하는 라운지를 청소하는 일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인천공항 VIP 라운지 청소부가 된 이유였죠. 이것이 내 벌이야. 모든 것을 잃게 만든 바로 그 장소에서.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여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어요. 누구도 그녀가 한때 화려한 경력을 가진 외교관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저 나이든 청소부로만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공항에서 또 다른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알지 못했지만 오늘의 일이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윤정이 할머니가 화장실 구석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젊은 여직원 둘이 들어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오늘 그 중요한 행사 알지? 글로벌 명품 브랜드 CEO가 온대. 응, 들었어. 우리 공항에 입점하는 협상이라며? 엄청 큰 계약이래. 윤정이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외교관 시절의 습관이 남아있어 자연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군요. 할머니, 거기 좀 치워주실래요? 물이 튀었어요. 한 직원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았어요. 직원들은 그녀가 그저 나이든 청소부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저 할머니 참 안쓰럽다. 이 나이에 이런 일 하시고. 그러게 손주나 돌보실 나이에 가족은 어디 있는지. 그들은 윤정이 할머니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윤정이 할머니의 귀는 여전히 예리했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직원들이 나간 후 잠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구부정한 어깨하지만 그 눈만은 여전히 강인한 빛을 머금고 있었어요. 오후 VIP 라운지는 분주해졌습니다. 중요한 행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윤정이 할머니는 구석진 곳에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군요. 빨리 준비해. CEO가 곧 도착한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 이번 계약은 정말 중요하니까. 공항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지시하며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때 한 직원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통역사가 교통사고로 못 온대요. 뭐라고? 지금 통역사가 없다고? 네, 방금 연락받았습니다. 다른 통역사를 구하려 해도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관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행사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한국 입점을 결정짓는 중요한 협상이었죠. 통역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떡하지? 이대로 가면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어. 다른 통역사를 급히 섭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수 있겠어? CEO는 이미 공항에 도착했대. 직원들은 패닉에 빠졌고 라운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내적 갈등에 빠졌어요. 나서야 할까? 아니면 그저 지켜만 볼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할 순간이 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야, 난 이미 그 세계를 떠났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눈에는 결단의 빛이 스쳤어요. 천천히 걸레를 내려놓고 손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공항 관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공항 관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통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말에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누군가 키득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지금은 장난칠 때가 아니에요. 청소나 계속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직원들의 무례한 반응에도 윤정이 할머니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항 관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영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제가 가능합니다. 관리자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윤정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었죠. CEO는 이미 공항에 도착했고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정말 가능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관리자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녀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통역이 불가능하시면 즉시 물러나 주셔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윤정이 할머니는 잠시 화장실로 들어가 손을 깨끗이 씻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25년 만에 다시 자신의 능력을 펼쳐 보일 순간이 왔습니다. VIP 라운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곧 글로벌 명품 브랜드 CEO와 그의 팀이 도착했고 한국 측 협상단도 자리에 앉았죠. 윤정이 할머니는 조용히 통역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봤고 협상단 중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 청소부 할머니가 통역을 한다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수군거림이 이어졌지만 윤정이 할머니는 집중했습니다. CEO가 말을 시작하자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마치 여러 해 전 외교 현장에서 활약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우선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EO가 말을 마치자 윤정이 할머니가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윤정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표현은 정확했으며 어조는 전문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직역이 아니라 문화적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전달했죠. 우선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EO와 협상단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 나이든 청소부가 전문 통역사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통역이 계속될수록 윤정이 할머니의 자세는 더욱 당당해졌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이어지는 협상에서 그녀는 단순한 통역을 넘어 때로는 양측의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전문 용어와 비즈니스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협상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끌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윤정이 할머니의 통역은 협상의 핵심이 되어갔습니다.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문화적 차이를 조율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다리 역할을 완벽히 해냈어요. CEO의 까다로운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했고 한국 측의 의도를 명확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 측은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원합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이 말을 단순 번역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를 추가로 설명했죠. 우리 측은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원합니다. 한국에서 명품 브랜드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가치를 반영하는 문화적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CEO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윤정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통역사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저 단어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문화적 뉘앙스까지 전달하고 있군요. 윤정이 할머니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 말을 한국어로 옮겼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협상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양측은 합의에 도달했어요. CEO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기쁜 표정을 지었죠. 이번 협상은 제가 경험한 가장 원활한 협상 중 하나였습니다. 훌륭한 통역사에게 제 감사의 말을 전해주세요. 협상이 끝나고 사람들은 윤정이 할머니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무시하던 직원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대체 어떻게 이런 실력을...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통역 실력을 가지고 계셨다니. 윤정이 할머니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공항 관리자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할머니 덕분에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윤정이입니다. 윤정이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윤정이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25년간 묻어두었던 과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한때 외교관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눈이 윤정이 할머니에게 쏠렸어요. 외교관이요? 네, 한국 첫 여성 외교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공항 관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윤정이 할머니의 이름이 왠지 익숙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혹시 윤정이 외교의 여왕이라 불리던 그 윤정이 님이십니까? 윤정이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 호칭을 다시 듣는 것이 낯설었어요. 그랬었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요. 그 순간 CEO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는 윤정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윤정이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윤정이입니다. CEO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만요. 윤정이 대사님? 90년대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전설적인 한국 외교관이신가요? 윤정이 할머니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과거 업적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네, 그게 저였습니다. 평생 전의 일이죠. CEO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윤정이가 누구인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이분은 전설적인 외교관이십니다.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주역이시죠. 제가 경영학을 공부할 때 교과서에서 배웠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25년간 묻어두었던 과거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자부심과 회한, 그리고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VIP 라운지의 청소부 할머니가 알고 보니 전설적인 외교관이었다는 소식이 공항 전체에 전해졌고 이내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혜 전 대사님,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좀 봐주세요. 사진 한 장만 찍겠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윤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관심이 익숙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야기가 딸 수진에게 전해질까 두려웠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일 뿐입니다. 더 이상의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이야기는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죠. VIP 라운지 청소부 할머니의 숨겨진 정체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희 할머니는 평소처럼 공항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직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거나 동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희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전 대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윤정희 할머니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버리자 속죄였으니까요. 남편을 잃고 딸과 단절된 그 비극의 시작점인 공항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정오쯤 공항 관리자가 급하게 그녀를 찾아왔어요. 윤정희님,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꼭 받으셔야 한다고 하네요. 윤정희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예요. 수진이에요. 윤정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어요. 수진아, 정말 너니? 네, 엄마 뉴스에서 봤어요. 엄마가 공항에서. 수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제가 찾아갈게요.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1시간 후에 도착할 거예요. 통화가 끝나고 윤정희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5년간 꿈에서도 그리던 딸을 곧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가슴이 뛰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항 관리자는 그녀의 상태를 보고 걱정했어요. 괜찮으신가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윤정희 할머니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 딸이 25년 만에 제 딸이 돌아온답니다. VIP 라운지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딸을 기다리며 창가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와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이곳에서 남편을 잃고 딸과 단절되었고, 그리고 이제 딸과 재회하게 될 운명의 장소였어요. 윤정희님, 손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공항 관리자의 목소리에 윤정희 할머니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입구를 바라봤죠. 그곳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4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 윤정희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6살 소녀의 모습으로 기억하던 딸이 이제는 당당한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수진아, 윤정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무릎을 꿇으며 딸 앞에 엎드렸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어. 내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어.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25년간 가슴에 담아두었던 죄책감과 후회,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수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숙여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엄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윤정희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원망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윤정희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내가 떠났잖니. 내가 무너지는 모습에 실망해서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떠난 건 다른 이유였어요. 저는 엄마처럼 되고 싶었어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윤정희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학을 결심했고 국제관계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엄마처럼 외교관이 되었죠. 너가 외교관이? 네, 엄마. 저는 지금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엄마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었거든요. 윤정희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이 자신의 길을 따라 걸어왔다니 이런 기쁨과 자부심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왜 연락하지 않았니?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리석은 반항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용기가 나지 않았죠.
엄마가 저를 미워할까봐, 실망했을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계속 엄마 소식을 찾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어제 뉴스에서 엄마를 보게 된 거예요. 윤정이 할머니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25년의 아픔과 그리움이 녹아 있었죠.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수지나 내 엄마. 절대로요. 이들의 재회를 지켜보던 공항 직원들과 관리자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녀의 재회가 아니라 오랜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모녀의 재회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천공항 VIP 라운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어요. 윤정이 할머니는 여전히 청소를 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늙은 청소부가 아닌 윤정이 대사님으로 불렸죠. 윤정이님, 오늘 아침에는 어떠세요? 대사님, 이 서류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직원들은 그녀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고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청소 도구를 놓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 벌이 아니라 선택이 되었으니까요. 오전 공항 관리자가 윤정이 할머니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윤정이님, 제안이 있습니다. VIP 서비스팀 선임 고문으로 일해주시면 어떨까요?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높고 업무 환경도 더 좋을 텐데요. 윤정이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님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청소부로 일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이 일이 내게는 더 이상 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청소를 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의 제 행복입니다. 관리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절충안은 어떨까요? 계속 청소 업무를 하시되 특별한 상황에서는 컨설턴트로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추가 수당도 지급해 드리고요. 윤정이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군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오후 수진이 공항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퇴근 후 어머니를 만나러 왔어요. 오늘은 특별히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수진이 건넨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새 외교관 배지가 있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특별 제작 배지였어요. 외교부에서 엄마를 위해 특별히 만들었대요. 명예 외교관 자격으로요. 윤정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낡은 배지와 새 배지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어요. 하나는 과거, 다른 하나는 현재와 미래를 상징했죠. 수진아, 고마워. 하지만 이제 엄마에게는 배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뭐예요, 엄마? 바로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지. 모녀는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공항 창가에 서서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면 어때요? 매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될까? 엄마는 여기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매일 아침 엄마를 데려다 드리고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이제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25년이면 충분히 떨어져 있었잖아요. 윤정이 할머니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어요. 공항 라운지의 직원들, 윤정이 할머니를 만난 승객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된 것이죠. 인생은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이 말은 공항 VIP 라운지의 새로운 모토가 되었고 모든 직원의 가슴속에 새겨졌어요. 라운지는 이제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소통과 배려의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배경으로 윤정이 할머니와 수지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루엣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빛났어요.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이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천공항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작은 기적이 되었답니다.